미리 사는 2021 종목 자동차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자동차 업종 키워드로 중국을 제시합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실적, 밸류체인, 미래시장 선점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코로나에 적응해가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2021년은 자동차 업종에 더욱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구조적인 이익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이 코로나19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도 현대차그룹이 나고자에서 생존자로 인정받는 구간이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공장을 가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백신이 완전히 배포되기 전까지 이동 제한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점진적인 정상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는 구조적 이익 개선의 초입 국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이익 증가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신차 사이클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회복이 기존 투자 포인트에 더해지면서 순이익이 반등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아차의 목표가 8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되고 가동률 개선에 따른 외형 성장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ADAS 부분 성장세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에 자동차 부품 회사 중 만도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북미 시장의 ADS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는 건데요. 만도는 중국 자동차 시장 수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중국 사업 내 현대차 그룹 비중은 약 25%인데요. 현대차그룹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타 부품사 대비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만도의 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1,000억 원대로 진입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중국 그리고 인도 중심의 가동률 상승이 돋보이는데요. ADS의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초입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향후 친환경 차량 매출의 구조적인 증가세를 전망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66,000원 제시합니다. 이어서 현대차의 증권사별 전망을 짚어보면요. 한국투자증권이 26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1만 5천 원을 제시하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만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아차도 살펴보면요. NH투자증권의 목표가 8만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등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선진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사는 2021 종목 자동차 업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기관의 눈 연속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년 가장 유명한 섹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을 미리 살펴보는 2021년 미리 사는 종목인데요. 오늘 저도 굉장히 궁금한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만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은데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로 연결하시는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참 많으십니다.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코로나 빨리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나고자에서 생존자로 인정받은 한 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올 한 해가 자동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보면 힘든 한 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하반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한 단계 오른 게 이제 하반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 배경에는 언급하셨듯이 저희 보고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고자에서 생존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고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미래차 대비도 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시각까지 대두가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생존자라는 것은 이 미래차 준비도 적당히 잘 돼 있고 거기에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리딩 그룹까지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이익 측면에서나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기아차하고 현대차 웬만큼 잘 팔리고 내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네시스 새로 나온 차들을 보면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아이오닉 뭐 전기차들도 우리가 이제 마켓 시어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좀 정말로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너무나 사실은 저한테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굉장히 부진입니다. 그런데 2021년 키워드를 중국의 재부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중국 시장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하반기에 주가가 좋았던 요인들은 뭐 이익이 증가한다. 그 기저에는 뭐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드렸고요. 또 멀티플이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미래차, 이 속에는 이제 전기차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뭐 모빌리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고요. 기대치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3년, 4년 동안 중국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시장의 인식은 빨라야 2022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서 다시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투자자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다 뿐이지 그 단일 요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희 수석연구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중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렇죠? 거의 안 팔렸습니다. 거의 폭삭 망할 정도로 안 팔렸는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심플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 안 팔렸습니까? 오래된 차를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봤었죠. 그만큼 쉽게 영업을 했고요. 오래된 차를 너무 오랫동안 팔아왔습니다. 단종된 모델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단종된 모델들을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팔다 보니 이게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2021년에는 새로운 모델을 많이 론칭하겠다라는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부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지만 네.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전략들이 사실 엄청난 전략들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네. 말씀하신 대로 신차를 출시한다든지 마케팅을 강화한다든지 딜러망을 복구한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지난 3년, 4년간은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업이 좀 부실하다 보니 라인업을 정돈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또 잉여 설비를 정리하고 또 잉여 인력을 조정하는 시기도 필요했는데 다시 이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전체 상황도 그동안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를 조금 일찍 이겨내면서 7개월 연속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다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 또 그 전략이 먹히기에 적합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모든 지역에서 지금 점유율이 상승할 정도로 신차 사이클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차들이 노후화되기 전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거는 게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대차의 목표가를 얼마로 해놓고 계시죠?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26만 원으로 놓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8만 5천 원으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기준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기아차도 뭐 비슷하겠죠. 논리는.
현대차를 26만 원으로 목표가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성장을 얼만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중국에서의 실적 모멘텀 그 예상되는 실적을 fully 소위 온전히 전부 다 반영시켜 놓은 가격이 26만 원의 목표가입니까? 아니면 중국을 지금 추정하기에 성장을 할 거라고 보셨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수치를 대입한 목표가가 26만 원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26만 원 제시한 지는 꽤 됐습니다. 네. 한 4개월 됐고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등장했던 표현이 나고자에서 생존자로 보고서를 낼 때 이제 22만 원을 제시했고 네. 최근에 26만 원으로 올린 지가 좀 됐습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시각은 저희 목표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안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다른 요인들 네,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사실은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자동차의 신차 모멘텀은 약간 10년마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국내에서는 새로운 신차가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간 사실은 신차를 갖다가 대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우습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의 26만 원이라는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중국의 growth 성장을 완전히 반영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그냥 제가 한번 때려 맞춰 본다면 우리 김진우 수석연구원은 30만 원 아니면 더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중국의 성장은 목표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중국의 데이터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 중국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의 목표치가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업사이드가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9개의 예를 들어서 글로벌 소위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밸류가 맞다 틀리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의 내연기관차가 잘 팔린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자체 브랜드 우리가 아이오닉도 나오고 그다음에 EGMP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싼 자동차를 국내에서 배터리를 소싱해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 우리도 예를 들자면 현대차가 적어도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의 반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의 반의 반 정도면 현대차는 여기서 몇 배를 더 가겠죠. 그렇죠. 예, 반의 반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지금 현대차에 저희가 부여한 PER 멀티플이 11배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미 PER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테슬라의 생태계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전기차에 국한해서 점유율을 따진다면 네. 테슬라는 20% 초반이고요. 네네. 현대차는 지금 10% 초반이라서 절반입니다. 절반이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밝힌 전기차 장기 점유율 목표는 10% 정도가 되겠죠. 저희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 속에서 현대차가 10% 언저리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한다면 저희가 단순히 PER로 보더라도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카피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보다 훨씬 더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근간에는 자동차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확장되면서 미래차, 모빌리티 이런 생태계로 확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 기아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10%의 전기차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대차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소싱하기도 편하고 우리의 배터리 제조 기술도 사실은 상당하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수급 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우위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소위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0% 갈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수직 계열화에 특화된 역량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율주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콜라보레이션, 협업,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융합되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터, 배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인버터라든지 아니면은 감속기,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배터리나 모터 이런 핵심 역량들의 제조 기반이 우리나라에 탄탄하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이 수직 계열화된 자동차 밸류체인을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동력원만 전기로 바꾼 거지만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는 미래차, 즉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춰야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최근에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나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경쟁력을 갖춰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대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그 근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먼저 내놓은 폭스바겐 MEB 플랫폼이죠.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가 글로벌 두 번째로 내년 초에 내놓는 셈인데 뭐 시기적으로 빠른 것들을 감안해도 저희가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또 심지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은 코나 전기차도 유럽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기 때문에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왜 다른 자동차 종목들은 잘 갔어요, 그렇죠? 상승하고 했는데 모비스는 전혀라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거의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왜 이렇게 혼자 노는 겁니까? 예, 뭐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그나마 최근에 며칠간은 조금 현대 모비스 주주들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동안은 주가가 못 갔던 이유를 저희는 이 포트폴리오의 성격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그동안 자동차가 굉장히 부진했을 때는 최대한 덜 담아갔죠. 우리가 이제 비중 축소라고 하죠. 언더웨이트로 담고 가져갈수록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 현대 모비스 같이 안정적인 자동차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중을 최소한으로 채우고 가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이익 개선의 초입이지 않습니까? 좀 더 공격적인 이 베타가 높고 뭔가 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모비스보다 오히려 베타가 높은 위아, 만도, 기아차 이런 공격형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다소 외면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반등한 건 이 밸류체인 전반에 약간 순환매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3사 합병이나 이런 이제 사업구조 개편이 또 지배구조 개편으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모비스 자체적으로 오트론의 반도체 사업부를 양수함으로써 이런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커넥티드카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너무 말씀 잘하시고 지금 고맙게도 투자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신다고 뭐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대한 일정 조율해서요. 한번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